감동식당입니다. 한국은 제게 나라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응웬 티마이입니다. 베트남 메콩강 유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굽을 정도로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서 야채를 파셨죠. 23살 저는 여전히 부모님과 살고 있었어요.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면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게 다 있어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죠. 모든 게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마이야, 이번에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한국 남자래. 나이는 좀 많지만 집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래.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TV에서 본 드라마가 전부였어요. 그곳에서는 여자를 때리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얘라고 말했어요. 한 달 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남자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김민수 씨, 42살, 공장 관리자라고 했어요. 서류 작업, 짧은 화상통화, 결혼식까지.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신부라기보다는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이, 가족들 잊지 말고 연락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인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직전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종이를 쥐어주셨습니다. 가봐,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야 그 종이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삶을 살아라. 그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물건처럼 팔려간다는 느낌, 가족을 위한 희생,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메시지는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베트남 땅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1월의 한국,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이 씨? 돌아보니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도 오셨어요. 인사드려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민수 씨의 아버지는 제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추울 텐데 빨리 차로 가자. 공항을 나서자 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신 민수 씨 아버지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게 둘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은 많이 춥지. 이걸 써.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처음 느낀 온기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부천이라는 도시의 아파트였어요. 문이 열리자 민수 씨의 어머니가 맞아주셨습니다. 마이야, 들어오렴. 집안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아파트.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주거 형태였습니다. 제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침대가 하나뿐이었어요. 민수 씨와 바로 같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식사 시간 민수 씨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이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네가 우리 딸처럼 느껴졌으면 좋겠구나. 딸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식사 후 민수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이 씨, 우리가 결혼했지만 서로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따로 방을 쓰면 어떨까요?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고향의 가족들이 생각났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이야, 괜찮니? 민수 씨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서 계셨어요. 첫날은 다 그래. 이거 마시고 좀 쉬어.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걱정 마.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이야, 일어났니? 아침 먹자. 민수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생소한 음식들이었죠. 밥과 국, 김치와 여러 반찬들. 베트남에서는 아침에 쌀국수를 먹었는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민수 씨 아버지는 저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퇴직하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시간씩 저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입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조차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베트남어와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받침이 있는 단어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같은 단어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기장을 주셨어요. 매일 한 문장씩이라도 한국어로 써보렴. 내가 읽어줄게.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문장들이었어요. 오늘 날씨 좋다. 김치 맛있다. 한국 추워요. 그럼 아버지는 그걸 소리내어 읽어주시고 발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느라 바쁘다고 했어요.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마이 씨, 오늘은 근처 공원에 가볼까요? 민수 씨는 조금씩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제야 주변 사람들과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이 씨 정말 빨리 배우네요. 민수 씨가 놀라워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어들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더 그랬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향 생각에 울고 있을 때 민수 씨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선다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소통이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저는 동네를 조금씩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길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민수 씨가 휴대폰과 지도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지나가자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외국인 며느리 아니야? 이리 와봐. 긴장된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대화하기 두려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 할머니 한 분이 물으셨어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잘하네.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소개해줄까?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동네 할머니들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마이야, 우리 집에 김장하러 오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야. 김장이 뭔지도 몰랐지만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커다란 마당에는 이미 여러 아주머니들이 모여 배추를 다듬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해야 해.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 서툴렀지만 할머니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이 시리도록 추웠지만 웃음꽃이 피는 그 자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김장을 하면서 할머니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국은 이렇게 해야 남편이 힘이 나지. 명절엔 이 순서대로 절해야 해. 아이가 열나면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요리와 예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 베트남의 제 마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더 끈끈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니? 잠시 생각했어요. 물론 가족이 그립고 익숙한 음식과 언어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 그립지만 여기도 좋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넌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폭력적이지도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마이 씨, 한국 국적을 신청해 볼래요?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봐요. 국적. 그건 단순한 서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베트남을 떠나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계신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국적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간이기와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민수 씨가 옆에서 메모를 하며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직원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한국어 능력 시험은 보셨나요? 잠시 당황했어요. 그런 시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직요.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이셔도 한국인은 될 수 있어요. 시험 준비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갑자기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외국인이셔도 한국인은 될 수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디에 속해 본 적이 없던 제가 처음으로 소속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한국인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잠시 멈춰 서서 제 눈을 바라봤어요. 마이 씨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국적은 그냥 종이일 뿐이죠.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단지 딸이나 여자로만 여겨졌던 제가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는 매일 밤 저와 함께 한국어 시험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역사, 문화, 법률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날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여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베트남의 하늘과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며 지냈지만 생활 습관과 문화 차이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특히 음식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어요. 마이야, 국이 너무 짜. 민수 건강에 안 좋아.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항상 지적하셨습니다. 베트남식 요리를 할 때면 냄새가 난다고 하셨고 한국 음식을 할 때는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매번 그렇게 사과했지만 마음은 점점 상처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회사에서 동료들을 데려온다고 했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요리도 몇 가지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오자 제 요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말이죠. 그 말에 모든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어요. 고향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한국의 겨울은 너무 추웠고 저는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39도가 넘는 열로 의식이 흐릿했어요.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제 머리맡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간호하셨는지 지친 표정이었어요. 마이야, 정신이 들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미움을 떠먹여 주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힘들었어. 그런데 네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확인하셨어요. 그 손길이 제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배울게. 베트남 요리도 가르쳐 줄래?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했어요. 이제 국적 신청을 위한 면접만 남았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법무부로 향했어요. 면접장 앞에서 너무 떨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마이 씨는 이미 한국인이에요. 면접관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한 표정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오셨군요.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행복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시나요? 그 질문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솔직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살려줬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왔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존중받았어요. 면접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눈빛이었어요. 이제 한국도 당신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적은 단지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국적 취득 승인 통지서가 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 되었구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날 한국인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속해 있었어요. 귀화 증서를 받는 날 민수 씨와 함께 베트남 대사관에도 들렀습니다.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어요.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가 물었어요. 네, 그냥 조금 슬프네요. 베트남을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생각했어요. 국적은 바뀔 수 있지만 제 뿌리와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제 나라였어요.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해 나갈 땅.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국적을 얻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동네 주민들에게 베트남 새댁이 아니라 마이씨로 불립니다. 한국어도 훨씬 유창해졌고 시장에서 작은 베트남 음식 가게도 열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딸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의 고통은 컸지만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것이 잊혀졌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민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라고 지어요. 순하고 고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요. 민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이름이네요. 우리 수연이는 베트남과 한국의 피를 모두 가진 아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연이가 그 독특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수연이가 자라서 물을 거예요. 엄마는 왜 한국에 왔어? 그때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제가 팔려왔다는 것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제 여정의 의미도 함께 전하기로요. 살기 위해서 왔지만 사랑하게 돼서 남은 거야. 그것이 제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소속감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수연이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한국 풍습에 따라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베트남 친구들도 초대했죠. 두 문화가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수연이가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았어요. 모두들 박수를 치며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민수 씨가 제게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마이 씨 어머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비행기 티켓이 있었어요. 베트남행이었습니다. 수연이를 외할머니께 소개해드려야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제 가족과 함께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낯설고 두려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집이 되었어요.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도 있지만 매일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베트남에 도착해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제 딸 수연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제 남편 민수 씨고요. 어머니는 수연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손길은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팔려온 신부라는 과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딸이며 한국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마이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은 기회이자 제2의 고향입니다. 한국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